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된 50대 주부예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려고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해서 사연 보내는 게 맞는 건지 한참을 망설였는데 그냥 이 마음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어서 용기 내서 보내봐요. 제 사연은 시누이 이야기예요. 시누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시누이와 사이가 아주 좋다고는 말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명절에 만나면 인사 나누고 각자 집에 돌아가고 딱 그 정도의 관계였어요.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참 애매한 사이. 그런데 그 시누이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한 2년 전쯤이에요.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내가 넣지 않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금액은 딱 10만 원. 처음엔 그냥 은행 착오인가 싶었어요. 요즘 이런저런 이체 실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들어왔어요. 똑같이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요. 3달째가 되니까 이건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혹시 나중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이게 무슨 함정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남편이 확인해 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돈을 보내는 계좌 이름이 남편 이름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남편이 나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설마 싶으면서도 사람 마음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따졌어요. 이게 뭐냐고, 왜 내 통장에 익명으로 돈이 들어오냐고.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계좌 이름이 자기 이름이랑 비슷하다는 말에 남편도 같이 은행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부가 은행 창구 앞에 나란히 앉아서 직원한테 계좌 추적을 부탁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계좌 명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굳어버렸어요. 시누이였어요. 남편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누이가 왜? 무슨 이유로? 아무 말도 없이 매달 10만 원씩 내 통장에? 집에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시누이가 나한테 무언가 불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결국 남편이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누이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시누이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더니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나버렸어요. 시누이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년 전 일을 떠올려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거동이 힘드실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셨거든요. 그때 남편은 직장 일이 바빠서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어려웠고 시누이는 이미 시집을 가서 멀리 살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죠.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도 아직 어렸고 살림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하다 보니까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고 몸이 지쳐서 화장실에서 혼자 펑펑 운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살아서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올 때마다 시어머니 곁에서 지치고 여인 제 모습을 시누이는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전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내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신우이는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 끝까지 돌봐줬잖아요. 그 은혜는 제가 평생 가도 못 갚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힘들었던 기억도 억울했던 기억도 다 스르르 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신우이도 울고 저도 울고 옆에서 남편은 괜히 헛기침만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냥 남 같았던 사람이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면서 누군가가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고맙다거나 수고했다거나 하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을 혼자 품고 있다가 말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어서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였어요. 조용히 익명으로 매달 10만 원씩. 그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신우이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명절 때만 보는 사이가 아니에요. 가끔 전화도 하고 둘이서 밥도 먹고 쏙 얘기도 나눠요. 늦게 시작된 잠에 쌓이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 10만 원은 지금도 매달 들어와요. 저는 손대지 않고 그냥 모아두고 있어요. 언젠가 신우이랑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자고요. 그 돈으로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보내는 건 혹시 저처럼 오랫동안 말 못하고 마음 담아두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굳이 표현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정작 그 마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신우이 덕분에 저는 배웠어요. 고마운 마음은 표현해야 한다는 걸. 늦게라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늦게라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고마운 마음은 꼭 표현해 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